난 사람을 죽여. 그게 내 일이지.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무서운 거?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. 이번 일 전까진 말이야. 그래, 다 알아. 뭔 개소리냐 싶겠지. 근데 그냥 들어봐.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, 그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딴 것까진 굳이 얘기 안 할게. 중요한 건 이거야. 난 어릴 때부터 싸움질을 좋아했어. 근데 그건 돈이 안 되잖아. 길바닥에서 아무리 주먹을 날려봤자 남는 게 뭐가 있겠어.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갈아탔지. 이게 의외로 나랑 잘 맞더라고. 깔끔하게 처리하고 의뢰 안 받은 놈은 손도 안 대고. 이게 내 룰이야. 룰이라기보단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지. 일은 어떻게 들어오냐고? 내가 직접 의뢰를 받는 건 아니고 따로 연락책이 있어. 사람들이 걔한테 요청을 넣으면 걔가 나한테 넘겨주는 식이지. 난 사람 상대하는 걸 진짜 못하거든. 그걸 제일 싫어하기도 하고. 이번 일도 그렇게 시작됐지. 내가 살던 방은 버거스라고 하는 조그만 식당 위에 있는 원룸이었어. 이름만 들으면 고급지게 느껴지지. 근데 거긴 핫도그랑 고양이 오줌 냄새가 뒤섞인 말 그대로 지옥이야. 난 거기서 잠만 자니까 상관은 없었어. 자는 동안엔 냄새는 안 맡잖아. 그치? 어쨌건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. 날씨가 추워서 창문에 서리가 껴있길래 코트를 대충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지. 버거스를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뽑아서 마시려고. 그날 약속이 있었어. 마이크, 그 가게 사장 말이야. 맨날 아침마다 뭔 개드립을 쳐. 오, 이 시간에 네 관짝이 열릴 줄은 몰랐는데. 에휴, 진짜 나도 웃어줬지. 뭐 어쩌겠냐. 그날은 그런 날이었어. 세상 돌아가는 거 괜히 이해되는 그런 날 있잖아.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다들 꾸역꾸역 사는 거 같고. 그날이 그랬어. 근데 마이크 그 새끼는 커피를 또 태워놨더라고. 내가 웃어준 보상이 고작 그거였어. 다음에 또 짓거리면 진짜 면상에다가 잽을 한 방 꽂을 거야. 진심으로. 공원에 도착하니까 연락책이 먼저 와 있었어. 우린 한 장소 2번 안 써. 꼭 법칙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몸에 밴 버릇이야. 이번엔 애 딸린 아빠 코스프레 중이더라. 그네에 자기 딸을 올려놓고 밀어주고 있더라고. 내가 가까이 가니까 애가 묻더라. 저 아저씨 누구냐고. 아빠 친구야. 잠깐만 기다려 공주님. 그렇게 말하고 나한테 오는데 그 애는 계속 나를 째려봤어. 그네에 앉아서 다리는 땅에 닿지도 않으면서 고개를 뱅그르 돌려서 말이야. 부엉이처럼. 괜히 장난으로 웃긴 표정이나 지어볼까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. 내가 그런 짓 할 나이는 이미 지났으니까. 그 인간이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툭 던지더라. 자, 5시에 이거 빨리 없애버려. 말하면서 자켓 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어.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지. 난 고개를 끄덕이고 그네 타고 있는 그 애한테 대충 손을 흔들어줬는데 그 꼬맹이녀는 그냥 발만 까딱하면서 노려보기만 하더라고. 어쨌건 표적은 여자였어. 난 말이야, 여잔 자주 안 건드려. 근데 한다고 해서 딱히 느끼는 건 없지. 죽여야 할 사람이면 죽이는 거고 그냥 그게 끝이야. 타겟인 그 여잔
매주 일요일 5시 정각에 수영장에 가는 루틴이 있대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가리지도 않고 보나마나 뭐 돈 좀 있는 집 딸내미겠지. 근데 난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아. 도덕 같은 거 웃기지 말라 그래. 아는 놈도 죽여봤고 친구도 죽여봤어.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. 정보 같은 것도 없어도 돼. 할 일만 딱 하면 되는 놈이거든 나는. 근데 한 가지 이상했던 건 그 수영장이 공업지대에 있다는 거였어. 솔직히 말해 그게 처음부터 뭔가 좋됐다 싶은 사인이었지. 근데 뭐 그런 구린 곳도 많이 다녀봤잖아. 호화저택부터 쓰레기 굴까지. 사람은 결국 다 똑같아. 어쨌건 시간이 좀 남아서 집에 들러가지고 특별히 준비 좀 했지. 버거스 앞에 있던 빗자루 하나 뽑아들고 다른 손엔 더플백을 들고 골목으로 내려갔어. 쓰레기통 뚜껑을 여니까 쥐새끼들이 우르르하고 도망가더라고. 그중엔 머리를 박고 음식을 처먹고 있었던 뚱뚱한 쥐 한 마리가 있었어. 도시락 박스에 코를 박은 채 정신이 팔려있길래 빗자루를 휘둘러서 대가리를 찍어 눌렀지. 퍽 소리 나더라. 깔끔했어. 장갑을 끼고 비닐백을 꺼내서 그놈을 싸서 넣었지. 그리고 내 작업 도구들도 챙겼어. 가죽 장갑과 철사줄, 그리고 32구경 권총 하나. 사실 이번 일에 총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난 항상 챙기는 편이야. 사람 죽이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. 진짜로. 어쨌건 차를 하나 훔쳤어. 못생긴 갈색 기아 자동차였어. 그걸 타고 도심 쪽으로 미리 나가서 장소를 정찰했지. 연락책 말로는 허름한 데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이상이더라고. 창문 하나 없는 시멘트 건물에 갈라진 파란색 페인트로 수영장이라고 휘갈겨져 있는 간판 하나. 그걸 본 순간 야, 이거 잘못 왔나 싶었지. 그 여잔 메르세데스를 타고 온다고 했었는데 그 차는 아직 안 보였어. 들어가서 구조라도 살펴볼까 했었는데 괜히 수상한 놈처럼 보일까 싶어서 그냥 밖에서 기다렸지. 어차피 구조는 다 듣고 왔거든. 그 여자한텐 전용 방이 하나 있었어. 프론트 데스크 뒤쪽 직원용 복도 끝에. 그 여자만 쓰는 개인 수영장. 출입구 하나, 창문은 없음. 딱히 좋은 건 아니야.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. 원래 같았으면 그런 좁은 방에선 안 끝냈을 거야. 차라리 차에 타기 전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끝내고 도망쳤겠지. 근데 연락책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마디 했었어. 한 가지만 기억해. 그 여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해. 절대 물에 닿게 하지 마. 알겠지? 거기서 확실히 느꼈어.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라고. 존나 대놓고 경고하는 거였거든. 왜 그렇게 물을 피하라는 걸까? 피칠갑된 수영장이 싫어서? 아니면 그 여자가 물속에서만 행복해지는 타입이라서? 그걸 마지막 순간에 빼앗고 싶었던 걸까? 아니면 진짜 무슨 괴물이기라도 한 거야? 물 닿으면 변신이라도 하냐 이 말이야. 뭐가 됐든 그딴 건 내 알 바 아니야. 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. 그날 4시가 좀 넘어서 도착했어. 여유 좀 있으니까 미리 주변을 둘러봤지.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. 그 여자가 타고 올 메르세데스는 보이지도 않았고 그 풀장은 그냥 폐건물 느낌이었어. 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간판도 기울어져 있고 딱 봐도 여기서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기운이 확 나더라고. 근데 뭐 할 일은 해야겠지. 난
수상한 티 안 내려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. 그리고 딱 봤을 때 오우 씨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 여자가 드디어 도착했어. 코트도 없이 반투명 커버업 하나 걸친 채로 그냥 나오더라고. 파란 줄무늬 비키니, 다리 근육 라인이 딱 보는데 아니 씨발 이 여자는 지금 겨울이란 걸 모르나? 어쨌건 몸도 탄탄하고 태닝도 잘 돼 있고 진짜 이쁘긴 하더라. 잠깐, 진짜 아주 잠깐 감정이 흔들릴 뻔했어. 근데 난 그런 거에 휘둘리는 그런 놈 아니야. 그 여자는 곧 아주 예쁘장한 시체가 될 예정이었으니까. 난 더플백을 들고 따라갔어. 수영장 문이 닫히기 전 슬쩍 잡고 안으로 같이 들어갔지. 실내는 더 구렸어. 바닥은 금간 타일에 시공창 같은 갈색 줄눈이 있었고 벽엔 습기가 줄줄, 수건은 거의 걸레 수준이었지. 공기 중엔 염소 냄새가 코를 때리는데 이딴 데서 수영을 왜 하는 거야 싶었어. 프론트 데스크 왼쪽엔 일반 수영장, 오른쪽은 라커룸, 그리고 정면으론 그 여자만 쓰는 복도. 딱 봐도 거기였어. 그 여자가 직원이랑 이야기하는데 둘 다 존나 해맑게 웃더라고. 그 직원놈도 그 여자한테 반한 눈치였어. 내가 봐도 알 정도면 티가 존나 난다는 거야. 그 여자가 날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. 아, 먼저 들어가세요. 전 이따가 따로 들어갈게요. 뭐 대충 눈치 봐가면서 몰래 들어가고 싶었던 거겠지. 이해는 됐어. 근데 입장료가 12불 50센트야. 내가 그걸 왜 내? 어? 한두 푼도 아니고. 그래서 난 생각을 좀 했지. 저기 죄송한데 저 라커룸 좀 먼저 갔다 와도 될까요? 화장실 좀 쓰고 싶어갖고. 아, 네. 편하게 쓰세요. 네. 직원놈은 쿨하게 넘기더라고. 근데 말이 끝나자마자 나한텐 관심을 싹 끊더라. 형씨 고마워요. 난 괜히 경례 포즈까지 취해줬어. 왜 그랬는진 나도 모르겠다. 근데 그걸 보더니 그 여자가 웃더라. 그러다가 그놈이랑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난 라커룸으로 들어갔지. 딱 봐도 텅 비었어. 오래된 라커 몇 개, 구린 소변기, 샤워부스 몇 칸. 딱 좋았어. 난 더플백을 열고 죽은 쥐를 꺼냈지. 피가 얼었는지 눌린 자국 그대로 굳어 있었고 꼬리는 입에 말려 들어가 있었어. 장갑을 끼고 놈을 샤워실에 턱하니 떨어뜨렸어. 퍽 소리 나면서 바닥에 퍼지는데 그 사이에 녹은 피가 꾸덕꾸덕하게 흘러나오더라. 그걸 일부러 타일 위에 쫙쫙 뿌려줬지. 저 직원 녀석 정신 팔리라고. 그렇게 총이랑 철사줄을 챙기고 더플백은 라커에 두고 나왔어. 그 여자는 프론트 직원이랑 대화를 끝내고 복도 쪽으로 슬슬 걸어가고 있었어. 딱 타이밍 좋더라. 근데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뒤돌아서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. 그 순간 얼어붙었어. 무슨 감이 존나게 좋은 그런 여자 같았어. 촉 같은 게 있나?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계속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 돌아서더라고. 빠르게 걸어가면서. 그냥 단순히 훔쳐보는 놈 정도로 본 것 같았어. 그 이상으론 의심하지 않은 눈치였어. 난 라커룸에서 다시 나와서 정색하면서 말했어. 저기요, 저 여기 처음 왔는데 샤워실에 쥐시체가 완전 피범벅돼 있던데요? 이게 맞아요? 에? 쥐요?
네, 쥐. 지읒우이 쥐. 완전 제 얼굴만 하던데. 누가 밟아서 뭉갠 것 같던데요? 대걸레라도 하나 들고 가보시죠. 또야? 직원 녀석은 한숨을 푹 쉬고 장비를 챙겨서 라커룸으로 들어갔어. 일단 전 여기 있을게요. 아까 그 예쁜 아가씨한테는 안 보이게 얼른 치워줘요. 그놈이 들어가자마자 난 프론트 데스크 뒤로 빠르게 움직였지. 이제부터가 시작이야. 그 문 말인데 그 문에는 검은색 무광 페인트가 발라져 있었어. 문짝 자체가 엄청 무겁더라고. 어깨로 밀어야 겨우 열리는 수준? 무슨 은행에 있는 금고 문 같았어. 아니지. 예전에 카지노 서버실에 들어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. 근데 이상한 건 말이야. 그 문엔 잠금 장치가 없었어. 열쇠도 카드키도 번호 패드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.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바로 그게 느껴졌지. 깜깜했어. 진짜 완전한 어둠. 근데 그 안쪽에서 파랗게 물결치는 빛이 번져나왔어. 수면 아래쪽에 있는 조명이었을 거야. 근데 그 물빛이 말이야, 사막 위로 아지랑이 피듯이 흔들리는데 아직도 눈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. 완전 꿈 같았다고. 문이 완전히 열려있는데도 복도 불빛이 안쪽으로 안 들어왔어. 내 그림자도 안 생겼지. 그 방은 그냥 세상에서 분리된 공간 같았어. 거기엔 나랑 그 여자랑 그리고 그 수영장밖에 없었지. 그 여잔 아직 물에 안 들어갔더라고. 수영장 끝쪽에서 등을 내 쪽으로 두고 서 있었어. 실루엣이 수면 위로 뚜렷하게 보였어. 그때 내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을 했어. 그냥 가만히 있는 거.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.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서 목에 철사를 감았으면 됐는데 그때 나는 그냥 그 순간에 빨려 들어간 거야. 어떤 감정도 본능도 다 씹어먹힐 정도로 이상한 기운이 있었어. 그리고 그 여자가 천천히 몸을 숙이더니 수영장으로 뛰어들려고 했어. 저기요.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. 손은 허리춤에 있던 총으로 슬쩍 움직였고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지.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불빛 때문에 얼굴이 밑에서부터 환하게 비쳤어. 눈이 내 총 쪽으로 쓱 흘러가더니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나를 쳐다봤어. 그리고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었어. 그 순간 수영장 물이 새까맣게 변했어. 한순간이었어. 물속에 있던 조명이 다 꺼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지. 난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어. 내가 눈이 먼 건가 싶었거든. 손을 더듬어서 뒤를 돌아봤지. 복도, 프런트 아무것도 없었어. 문도 사라졌더라고. 그저 조용했어. 물 튀는 소리도 없었고 숨소리도 없어. 그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. 난 손을 앞으로 뻗고 움직였지. 내가 들어왔던 문이 등 뒤에 바로 있을 줄 알았거든. 근데 10걸음, 20걸음, 30걸음을 가도 계속 어둠이야. 바닥은 계속 타일이었고. 그제야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. 내가 방향을 제대로 돈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었어. 문을 등지고 서 있다는 확신이 없었어.
왼쪽이 벽이겠지? 그렇게 생각하고 벽을 찾아서 손을 더듬었어. 근데 없어. 다시 방향을 돌려서 또 걸었는데 거기에도 없어. 이젠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.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. 앞이 뒤인지 벽이 어디인지 풀장의 물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. 발밑은 계속해서 차가운 타일이었고 난 그냥 멈췄지. 겁이 났냐고? 아니, 겁은 안 났는데 뭔가 존나게 불쾌했어. 이건 그냥 어두운 방이 아니었거든. 말 그대로 감각이 다 끊기는 느낌이었어. 냄새도 안 났어. 그 특유의 수영장 염소 냄새도 사라졌고 차가운 바닥 말고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아. 내가 혹시 없어졌나? 내 몸이 사라진 건가?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. 그래서 셔츠를 만져봤어. 내 팔뚝, 손가락, 허리춤에 꽂아놓은 장비들 다 그대로였어. 그걸 확인하니까 좀 안심이 되긴 했지. 그리고 생각했어. 그래, 이 여자가 알고 있었던 거다.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야. 내가 죽이러 간 놈들 중엔 마지막 순간에 날 알아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거든. 이 여자가 좀 준비를 해놓은 거겠지. 그럼 이건 덫이구나. 난 결론 내렸어. 이 어둠과 조명, 그런 건 뭐 누르면 꺼지고 켜지는 거 아니겠어. 수면 근처에 스위치가 있었던 걸지도 몰라. 그 여자가 다이빙할 땐 손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마 발로 누른 거겠지. 그래,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근데 문제는 그 문이 어디 갔냐는 거야. 그 지랄맞게 무거운 그 육중한 검은 문. 아까 말했듯이 뒤를 돌았다고 생각하고 걸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. 그럼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겠지 하고 왼쪽으로 90도 들고 다시 걸어보자. 이번엔 제대로 나올 거야. 근데 계속 안 나왔어.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이젠 좆도 모르겠다 이거야. 그때 생각났어. 어릴 때 우리 새아빠가 겨울마다 얼음 낚시를 데리고 갔었거든. 장비 같은 건 필요도 없었고 쉘터도 없고 난로도 없이 그냥 차를 세워두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냥 야외에서 버티는 거였지. 근데 어떤 애는 얼음이 얇았어. 그때 못 나가고 집에서 보드게임이나 하면서 보냈지. 난 그게 존나게 싫었어. 그래서 어느 날 나 혼자 몰래 나갔어. 바위 하나 들고 얼음을 깨서 낚시할 생각으로. 근데 얼음이 딱 하고 금이 가더라. 그 순간 육지 쪽을 보는데 겨우 15m밖에 안 됐는데 존나게 멀게 느껴지더라고. 진짜 단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빠져 죽을 것 같았어. 근데 지금 이게 그때보다 더 족같아. 여긴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야. 움직이다가 빠질까봐 발이 딱 굳더라. 그래서 가만히 있자 생각했지. 난 이성적인 놈이다. 괜히 쓸데없이 허둥댈 필요 없어. 이런 생각들. 난 바닥에 앉았어. 손으로 주위를 더듬어서 타일 바닥을 확인하고 이걸 원형으로 몇 바퀴 돌았지. 여긴 안전하구만. 확신이 들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어. 문은 하나다. 그 여자가 나가려면 결국엔 저 문으로 나갈 거다.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야. 그래서 혼잣말을 했지.
존나 이상하네 진짜. 이씨. 근데 말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. 내 목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. 그냥 말이 입에서 또르르 굴러서 무릎 위에 떨어지는 느낌. 울림도 없어, 메아리도 없어. 그래도 계속 말했어. 아, 나 수영장 정말 좋아했었는데. 물 냄새 좋잖아. 그 수영장 특유의 염소 냄새.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 염소 냄새도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지. 아무것도 없는 공간, 감각은 다 끊겼고 오직 나 혼자. 그게 정말 무섭더라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내뱉었어. 조용해서 죽기 딱 좋네. 아무 반응도 없었지. 근데 난 확신했어. 그 여잔 아직 이 안에 있다고. 그리고 언젠간 문으로 나가려고 할 거야. 그때 끝내면 되는 거였어. 그렇게 생각하려던 찰나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여자의 목소리였어. 그 목소리 들리자마자 내 몸이 쩌릿하더라니까. 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지. 주위를 둘러봤어. 근데 여긴 그냥 어둠뿐이잖아. 어디서 들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. 그래도 반사적으로 말했어. 거기 있었어?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. 나도 네가 없어졌는 줄 알았어. 그 여자가 또 말했어. 근데 이번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리는 느낌이었어. 너 물속에 있지? 수영하는 거야? 누가 그래? 내가 수영하고 있다고. 그 소리가 진짜 가까웠어. 앞에 있는 것만 같았지.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처럼. 그래서 그대로 난 주먹을 한번 크게 휘둘렀어. 근데 없더라고. 야, 그거 맞았으면 되게 아팠겠다. 어?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목소리는 이번에 반대편에서 들려왔어. 진짜 존나 신경 쓰이더라. 그 여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았는데 난 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생각했지. 혹시 야간 투시경 같은 거라도 쓰고 있는 거 아니야? 물이든 말든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쓰고 있으면 가능성은 없지는 않잖아.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설명해도 뭔가 안 맞는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였어. 이 상황 전체가 말이야. 그때였어. 문이 다시 열리는 게 보였지. 아무 빛 없던 공간에서 문이 열리면서 빛 한 줄기가 쏟아져 들어오더라고. 그리고 그 빛 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어. 그림자만 보였는데도 딱 알겠더라. 난 바로 웃었지. 거기 있었구만. 이제 끝났어요, 아가씨. 난 달렸어. 이제 방향이 확실하니까. 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가서 끝내버릴 생각이었지. 그 여잔 내가 멀리 있는 줄 알았을 거야. 위치를 잘못 짚은 거겠지. 어쨌든 지금은 내가 유리했어. 딱 몇 걸음만 더 가면 감촉이 발끝에서 올라왔어. 물이었어. 난 그대로 꼬꾸라져서 수면에 처박혔지. 머리부터 쑥 하고. 물이 코로 들어왔고 입도 열려버려서 짠맛이 목구멍을 때렸어. 이상했어. 그 물은 수영장 물이 아니었어. 바닷물이었지. 내 옷이 몸에 착 들러붙고 난 허우적거리면서 수면 위로 고개를 빼냈어. 크게 숨을 한번 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게 더 무서웠어.
어딜 가도 수영장 벽이 안 나와. 계속 수영을 했는데 계속 물이야. 끝이 없단 말이야. 다시 돌아봤어. 그 문은 아직 열려 있었어. 그 빛도 그대로였고 그 여자의 실루엣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. 그 여자가 말하더라. 오늘은 너가 여기 있어줄 거야? 씩 웃으면서 말이야. 그리고 그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어. 잠깐 기다려봐! 내가 소리치면서 수영해봤자 소용없더라. 그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. 근데 이번엔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목소리였어. 그냥 계속 헤엄쳐. 그게 널 못 찾도록 잘 해보고. 그 말은 속삭임처럼 그러면서도 직접 머릿속으로 때려박히듯 들렸어. 그리고 곧이어서 문이 닫혔지. 난 그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. 아니, 혼자인 줄 알았어.